그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로스차일드의 아버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헤세 카셀 왕자의 궁정 유태인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독일 지역은 사실 통일된 왕국이 없이 그 지역이 거의 200개에 가까운 조그마한 이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다고 합니다. 왕들이 제각기 통치를 하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귀족 하나한테 프라이빗 뱅커 노릇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0개 다른 나라면은 서로 건너댕기려고 할 때에도 거기 가면 동전이 달라져요. 그럼 돈이 달라지면 FX가 필요하겠죠. Foreign Exchange. 어떻게 환전을 할 건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잡혀 맥혀요. 그러면은 잡혀 맥힌 나라의 옛날 동전들은 골동품이 돼가지고 기념품으로 이제 팔아먹기 좋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환전상 내지는 골동품 돈을 갖다가 관리하다가 팔고 뭐 이러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거는 이제 헤세카셀 왕자가 나폴레옹한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쫓기는 신세가 뭐 저렇게 거만하게 이러냐? 귀족이니까. 가오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자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동전들 다 들고서 막 그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그죠?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로스차일드한테 와가지고, 야, 프라이빗 뱅커, 네가 내 동전들 좀 여기다가 숨겨둬 줘라. 그래가지고 그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스차일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딱 받아가지고 이제 보관을 대신 해줍니다. 그럴 만큼 사실 이미 상당히 큰 뱅커였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건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유럽 금융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도 유럽의 중앙은행 ECB 그것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죠. 독일 주식 거래소도 프랑크푸르트에 있죠. 도이치방크 그것도 본사가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삼성도 프랑크푸르트에 빌딩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괴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로스차일드의 발원지 사진도 여기 나옵니다만 프랑크푸르트의 게토, 유태인 거주지라고 합니다. 혹은 유덴가세라고 하는데요. 그쪽에 붉은 방패 문양의 대문을 가진 집을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그러면 유태인들이 그때 그렇게 다 잘 살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궁정 유태인만 이렇게 잘 살았었고 절대 다수의 유태인들은 대단히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층 빌딩이 저렇게 수백 년 전부터 있었냐? 제한된 구역을 벗어나지 말고 너네는 대대로 여기서만 살아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300명만 살던 곳에 뭐 3,000명이 계속 거주하려고 그러면은 수평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수직으로 뻗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높은 빌딩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대단히 불결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프랑크푸르트의 유덴가세 그 유태인 거주지가 저렇게 곡선으로 딱 된 곳에 쭉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옆에 보면은 독일 사람들이 사는 곳은 되게 여러 가지 넓은 그 공원도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이었던 반면에 유태인 지역은 대단히 열악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유태인들은 뱅커가 아니라 가난하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뭐냐면은 제니방적기라는 거 아시죠? 한 번에 8개의 실을 자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수력방적기, 방직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증기기관으로 자동으로 직조를 하게 된다 하는 거. 자동화 공장화가 되니까는 이 면직물 같은 거 이런 것이 유럽보다도 훨씬 싸게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그죠? 원가가 엄청나게 몇 분의 1로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는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겠죠. 영국 거는. 이 산업혁명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로스차일드의 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집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5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셋째가 나 영국 갈래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저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싸게 막 들어오는데 내가 저기 가서 저 일을 갖다가 하겠다. 그러고서 자기가 가겠다고 확 나섭니다. 자신감 만빵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 네이슨 로스차일드 이렇게 생기셨는데 맨체스터로 진출했다고 합니다. 맨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보이는 저 그림이 뭐냐 하면은
이 카튼북이라고 한답니다. 뭐냐면은 카튼, 면직물, 그죠? 미국에서 목화씨가 막 들어오고 나면은 그걸 실 뽑아내는 거. 그 맨체스터에서 그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색깔 입히고 그 다음에는 대륙에서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로 샘플, 요거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도록 샘플 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역 거래용 견본으로 만들었던 것들 저렇게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저거를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네이선 로스차일드고 영국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자기 과신이 엄청나게 컸다 그럽니다. 공격적이었다 그러고요. 이게 자기 과신, 그죠? 근자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과신이 덕이 되는 때입니다. 그죠?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지,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돈도 많이 버는 거거든요. 리스크 테이킹 안 하는 자 돈 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플러스 냉철한 계산력은 기본적이겠죠. 그리고 이분은요, 그런 걸 무역을 하면서 무역, 금융, 신용 거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슈레더 등 유럽 은행가들과 거래를 직접 트게 됐고요. 남성적인 공격성, 여기 5형제가 나옵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셋째라 그랬죠. 그 첫째 형부터 시작해서 쭉 그림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다들 이마가 훤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마가 훤하다 하는 건데,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대머리인 사람은 셋째예요. 그죠? 이것이 행동재무에서도 지금 또 밝혀지는 게 뭐냐면, 대머리가 또 남성 호르몬이 많은 분들이 대머리이고, 그런 분들이 공격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그 리스크 테이킹 많이 하시고 사업적으로도 대박을 내거나 쪽박을 내거나 둘 중 하나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대머리가 유전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이 5형제들 보시면 다들 머리가 훤한 거, 유전적인 거 아시겠죠? 근데 특히 호르몬의 역할이 더 들어가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강해지면은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거 하고 합쳐지게 돼가지고 DHT라는 게 발생을 한답니다. 뭐냐면 디하이드레이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한다는데요. 그것이 들어서서 모낭이 축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탈모. 그래서 5형제 중에 가장 공격적인 분이 가장 탈모가 심했다 하는 것도 이 그림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의 리스크 테이킹,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호르몬에도 많이 달려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흉상, 제가 영국 로스차일드 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